집안에 큰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자식들 앞길 안 막으려고. 배우자가 힘들까봐, 며느리가 서운해할까봐, 손자 녀석이 눈치챌까봐. 평생 참는 게 이기는 거다 믿으며 사셨지요. 그 믿음 하나로 억울해도 꾹 삼키고 속상해도 웃음으로 덮고 화가 치밀어도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설거지를 하셨을 겁니다. 누군가 어머니는 참 대단하세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냥 손을 저으셨겠지요.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은 이긴 기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은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몸 여기저기는 이유 없이 아파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늘어갑니다. 주변에선 당신이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이라 칭찬하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가장 위험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평생 참아온 당신의 마음이 왜 한계에 다다랐는지 그 위태로운 신호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지난 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가마솥 이야기를 했었지요. 평생 불 위에서 뜨거운 것들을 다 끓여내고 억울함도 분노도 가마솥 속에 꾹꾹 눌러담아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가마솥이 때로는 분노의 가면을 쓰고 터져 나온다는 것을.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가마솥이 끓다 못해 불이 꺼져버린 경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고요함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신호라는 것에 대해서. 참을성. 이것은 어르신 세대의 훈장 같은 말입니다. 참아야 어른이다. 참아야 집안이 산다. 나 하나 참으면 다 편하다. 이 말들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법이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건너고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자신의 욕구 같은 건 사치로 여겨야 했던 시절. 그 시절을 살아내려면 참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참음에는 단순한 인내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책임감, 그리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 헌신 덕분에 오늘의 가족이 있고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 자리에서 먼저 깊이 존경을 담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말로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참음이 습관이 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어떤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억울하다는 감각이 흐려집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지금 화가 났다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인가 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너무 오래, 너무 자주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뇌가 스스로 감정 신호를 차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울리는 알람을 끄다 보면 나중엔 자다가도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별로 화도 안 나고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 예전에는 서러우면 울기라도 했는데 이젠 눈물도 안 나. 사는 게 그냥 그러려니 싶어. 혹시 이런 말씀이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랬군요. 그 무감각함이 사실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음을 댐에 비유해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감정들, 억울함, 서러움, 분노, 외로움, 이것들은 모두 비가 되어 댐에 채워집니다. 건강한 마음의 댐에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조금 화가 나면 나 지금 속상해 라고 말하고, 억울하면 울고, 힘들면 오늘은 쉬고 싶어 라고 표현하면서 조금씩 물을 내보내지요. 그런데 평생 참아온 분들의 댐은 어떻습니까? 배수구를 막아놓은 채 수십 년을 보내셨습니다. 빗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나가는 곳이 없으니 수위는 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댐이 물을 버팁니다. 꽤 오랫동안 버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릅니다. 그 임계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분노의 폭발입니다. 사소한 일에 갑자기 버럭 화를 내거나 평소에는 그냥 넘겼을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지거나
이것은 전편에서 말씀드린 억울함이 분노의 가면을 쓰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댐이 몇 번 세다 보면 결국 댐 자체가 지쳐버리는 단계가 옵니다. 화를 낼 기력조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임계점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반응이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뇌가 아예 시도 자체를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이 생각이 처음에는 현명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십 년 쌓이면 뇌는 진짜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울감으로, 무기력으로, 삶의 의미 상실로 이어집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은 반드시 몸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이유 없이 찾아오는 피로감, 관절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 억누른 감정이 많을수록 신체화 증상은 더 다양하게, 더 자주 나타납니다. 몸이 아픈 것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잠이 안 오는 것이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지금껏 참아온 것들이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어머니는 워낙 참을성이 좋으시니까. 아버지는 저런 거에 화 안 내시잖아. 우리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다 받아주시거든. 이 말이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것은 당신은 감정이 없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무시해도 되는 사람, 부담을 끝없이 맡겨도 되는 사람, 감정을 쏟아내도 되는 쓰레기통 같은 존재. 물론 가족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너무 잘 견뎌왔기 때문에 당신이 힘들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갑작스러운 단절입니다. 평생 다 받아주고, 다 참아주고, 다 챙겨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제 못하겠어. 더 이상 안 만나고 싶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말하거나 심지어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가족들은 당황합니다. 갑자기 왜 저러시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조용히 쌓여온 것들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은 것뿐입니다.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심지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글로 쓰기만 해도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신체 증상이 감소하며 우울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참지 않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도 좋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화를 참지 말고 다 표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평생 참아온 분께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짐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제안은 훨씬 작고 훨씬 부드러운 것입니다. 댐에 아주 작은 배수구 하나를 내는 것, 저는 오늘 그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작은 용기. 첫 번째 작은 배수구, 기분 나빠가 아니어도 됩니다. 감정을 직접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태를 말해보세요. 나 오늘 좀 피곤해. 나 오늘은 조용히 있고 싶어. 나 요즘 좀 힘드네. 이 말들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댐에 아주 작은 구멍 하나가 생깁니다. 두 번째 작은 배수구, 몸의 신호를 통역해주세요. 요즘 어깨가 많이 무거워. 속이 좀 더부룩한 게 뭔가 체한 것 같아. 이런 말들도 훌륭한 배수구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에게 그 말은 단순한 신체 증상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요즘 힘드신가 보다. 그 연결 하나가 관계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세 번째 작은 배수구, 글로 써보세요. 아무도 안 봐도 됩니다. 오늘 저녁 자리에 앉아 이렇게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는 조금 억울했다. 왜냐하면
요즘 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누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잘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맞춤법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내 안의 말들이 세상 밖으로 한 번이라도 나오게 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작은 배수구, 한 가지 거절을 연습해보세요. 오늘 저녁 모임은 좀 빠질게. 그건 내가 하기 어렵겠어.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처음에는 이 말이 입에서 나오기가 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안한 마음이 밀려오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느낌이 드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용기 있는 시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싫다고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좋다는 말도 진심이 됩니다. 매번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던 당신의 괜찮아가 이제는 진짜 괜찮아서 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이 참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은 좀 힘들어라고 말해도 가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건 싫어라고 해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오래오래 관계를 지속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이 편안해야 당신 곁의 사람들도 진짜로 편안합니다. 당신이 지쳐 있으면 그 지침이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에 전해집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몸으로, 분위기로. 반대로 당신이 진짜 편안하고 진짜 충만하면 그 평온함도 주변에 전해집니다. 당신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될 때 가족들은 그 온기를 느낍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해보시는 거예요. 나, 오늘 좀 피곤해 이 말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히 시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